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네, 이 성인의 심장은 1분에 70번 정도, 또 갓 태어난 아기들은 1분에 120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심장은 우리 기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뭐 기분이 좀 안 좋거나 하면 먹먹하고 답답하고 한데 또 기분이 좋으면 빨리 뛰고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심장이 뛰거나 아픈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반대로 심장이 멈춘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겠죠? 자, 이렇게나 중요한 심장 질환 중에서도 오늘은 심근경색에 관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꼭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이죠.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2011년 6만 9천여 명에서 2014년 8만 3천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요. 심근경색은 한국인 돌연사의 주범이라 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실제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10% 정도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 심근경색. 심근경색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신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장이 보내는 신호만큼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자, 특히 심근경색은 한국인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황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주제가 심장과 관련이 깊은데요. 우리 수희 씨야말로 건강의 법칙에서 심장 같은 존재가 아니겠어요? 펄트 오브 유비 씨. 어머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심장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 심장 모양을 본뜬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많이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하트가 심장 모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심장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심장이 인간의 모든 감정이나 온 몸의 건강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건강해야 되겠죠. 예, 송중기 씨도 뭐 이렇게 하던데, 예, 저도 선생님 처음 뵀지만 오늘. 예. 근데 이게 심장이요, 심근경색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할 건데 그 전에 심장에 어떤 질환들이 좀 생길 수 있는지 먼저 궁금해요. 네. 그 먼저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습니다.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등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이고요. 다만 산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심장 질환에는 그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고요. 이외에도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판막 질환 또는 심장 근육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 수축력을 잃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심부전, 그리고 맥박이 규칙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주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심장 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이 한국인 돌연사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좀 조심해야 할 연령대 있을까요? 네, 그 대부분의 만성 질환처럼 심근경색증도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흔히 심근경색증에 있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이 네 가지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령, 즉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질병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50대라면 한창 일하실 젊은 나이시지만요. 심근경색증에 있어서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저는 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나이 하면 되게 와일드하고 성격도 되게 막 이렇게 화끈하고 사나이죠. 조금 급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성격도 심근경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 좀 그런 게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그
최근 한림대의대 김동원 교수팀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뇌혈관 질환 및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네. 부산이 1위고요. 예. 다음으로 2위가 경남, 3위가 대구, 그리고 경상도. 불행히도 울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상도 지역이 동맥경화와 관련된 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예. 또한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경상도 사나이의 그 화끈한 성격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실제로 아주 꼼꼼한 성격을 보고 우리가 흔히 A형 성격이라고 네.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치료했던 심근경색증 환자들 중에 보면 그 약간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그런 남성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마 이러한 성격 이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심근경색하면 평소에 좀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병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나요? 네, 그 심근경색증을 잘 일으키는 원인으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이 4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비만과 관련이 많으므로 특히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그 4배 정도나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 환자들이 그 느끼는 통증 중에 하나가 가슴 통증인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게 맞나요? 네, 그 대부분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갑자기 발생한 그 가슴 통증을 이제 느껴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끔 명치가 아프다거나 턱이 아프다고 오셔서 늦게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이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런 통증을 느껴서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한 경우이고요. 통증을 호소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실려오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의 70% 정도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부정맥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질환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상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에 관해서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이 때 나타날 수 있는 초기 그 증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저도 이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잇몸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다은 씨? 들어는 봤는데요.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뭐 잇몸과 심근경색은 그다지 관련이 그러게요. 많지 않을 것 잇몸병도 같은 자주 느낌인데요. 걸리시니까. 그렇죠. 일단 저도 정답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민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건강의 법칙 주제가 심근경색이거든요. 심장에 무리가 오는. 어떻게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좀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아는 건 없는데 네네.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그러면은 뭐 무리가 오지 않을까요? 아, 심장 쪽에 무리가 네. 와서 심근경색이 정말 돌연사의 원인이 될 정도로 아주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잇몸병 있으세요? 잇몸병? 아니요. 예. 아, 없으시구나. 네. 그렇다면 여기에 관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오. 오 들어주셨는데요. 잇몸병도 네. 몸이 안 좋으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심장 쪽도 아무래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좋아서 그렇게 생기는 그런 병일 것 같은데요. 잇몸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X. X 들어주셨어요. 심장 질환이니까 네. 이제 이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딱 드는 생각으로 예. 상관이 없어서. 예. 잇몸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잇몸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자, 오. 정답은 오로 들어주셨어요. 잇몸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입 안에 무슨 잇몸 안에 염증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피 속을 돌다 보면은 나쁜 물질이 더 많이 생기니까 네. 심근경색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허. 잇몸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자,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잇몸은 이제 네. 구강 쪽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근경색은 장기 쪽으로 있으니까 네.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잇몸병이 과연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 선생님 저도 좀 궁금해요. O인가요, X인가요? 네, 일단 틀린 말입니다. 그 실제로 잇몸병 또는 충치와 관련 있는 심장 질환은요, 심내막염이라고 하는 감염성 질병인데요. 입속에는 실제로 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들이 충치나 잇몸병 치료하는 과정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류를 따라서 심장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심장 판막이나 심장 내막에 자리를 잡고 증식을 하면서 균덩어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하지만 이런 병들은 그 인공 판막 수술이나 또는 그 면역이 아주 결핍된 환자들에게서 이제 흔히 발생하고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심근경색은 사실 감염성 질환은 아니고요.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주염과 같은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도 물론 더 잘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심장 교과서에는 일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관상동맥질환 예방 지침에는 치주염과 같은 잇몸병에 대한 언급이나 경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 같은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그 좁아지게 되고요. 그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다가 그런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기름 덩어리가 터지면서 거기에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림으로써 생기는 증상인데 사실은 첫 증상이 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혈관이 정상 혈관에서 이렇게 점차 좁아지다 보면 우리가 협심증 증상, 다시 말해서 운동할 때나 스트레스 상황에 그 가슴 통증이 자주 이제 재발한다거나 발생한다거나 또는 예전과 달리 비슷한 운동을 하더라도 유독 숨이 더 차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고위험군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내 컨디션이 어떤지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계속해서 알쏭달쏭 건강 상식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좀 떠올려 볼 수 있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질환이 협심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된다라는 질문 드려봤는데요. 시민분들 우선 함께 만나보시죠. 협심증과 심근경색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모른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왠지 협심증 그거니까 이제 좀 수축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들어주셨어요. 협심증이 왠지 좀 혈관이 좀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O 같습니다. O. 네. 이게 좁아지다 보면 이게 나중에 막혀가지고 이게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은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맞을 것 같은데? O 들어주셨어요. 협심증이 이제 결국에는 좁아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지속되다가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 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된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그것도 셋. O일 것 같아요. O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이 같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잇몸 그런 것처럼 협심증도 그럴 것 같아요. 심해지면? 심해지면은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되겠죠. 자, 정답은 O 들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심장이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네. 이제 자꾸 지나가다 보면은 혈압에 의해 가지고 그 막혀 있는 부분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심근경색 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저도 만약에 물어봤으면 O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나요, 선생님? O인가요, X인가요? 그 답변하신 시민분들이 사실 다 틀리셔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데요. 정답은 X입니다. 그 흔히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또는 협심증의 증상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고요.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형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정상 혈관에서 점차 동맥경화가 생기고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침착하게 돼서 점차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좁아지는 부분이 한 75% 이상 좁아지게 되면 혈류 공급이 되게 제한이 돼요. 그러면은 심장 근육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산소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이 심장 근육이 배가 고프게 돼요. 일은 하는데 특히 일을 많이 하는 상황, 운동을 한다거나 뭐 누구랑 싸운다든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심장 근육은 일을 많이 하는데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그 허혈 상태가 되고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심근경색증은 이런 죽상경화반이 생겨져 있다가 이 부분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간다든지 또는 그 혈류 피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해서 이 불안정한 그 기름 덩어리가 터지게 되면 거기에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피떡 혈전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요.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한 경험 중에는 분명히 혈관이 완전히 막혔는데 시술을 통해서 그 혈전을 뽑아내고 나면 혈관이 깨끗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점차 좁아지다가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그 기름 덩어리 조금만 있는 부위에서도 혈전은 갑작스레 생길 수 있고 심근경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항상 협심증 같은 증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혈관이 막히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중독성 때문에 아침 드라마를 요새 끊었습니다만 아침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갑자기 뭐 아들이 잘못을 하거나 회사가 망하면 가슴 부여잡고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잘 살펴보면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남성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유단 MC님과 김수희 리포터님한테는 되게 다양한 일인데요. 사실 남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물론 그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비율이 남자에게서 훨씬 높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 외에도 그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하고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동맥경화 진행을 막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갑자기 그 여성 환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70세가 넘게 되면 70세 이상에서는 그 심근경색에 있어서 남자나 여성분들의 발생 비율이 똑같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의 법칙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심근경색이 그 아침에 좀 기상하실 때 어르신들 많이 좀 나타난다고 하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반 기름 덩어리가 이제 깨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러한 죽상경화반의 파열은 그 혈관의 수축이나 또는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 내막이 손상되고 그 기름 덩어리가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혈압의 상승이나 혈관의 수축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밤사이 수면 시간에는 이 교감신경이 되게 작용하지 않고 나 혈관 수축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큰 그 겨울철이나 또는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초봄에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 쌀쌀한 날씨에 하는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운동은
그 체온은 되게 높은 반면에 바깥 기온은 낮기 때문에 그러한 온도차로 인해서 급격한 혈관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도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근경색이 나타났을 때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심근경색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 얼마나 빠른 그런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데요. 그 일단 급성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 한 30% 정도, 과거에는 50%까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개시한 후에도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도 사망하는 확률이 한 10% 정도는 사망을 한다고 하는 무서운 병이고요. 따라서 그 심장학회나 보건당국은 그 흉통이 발생한 시간부터 2시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담이겠거니 좀 결리는 거니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명치가 아프다면서 환자 한 분이 병원을 오셨는데 옆에는 심장내과가 있는데 그 옆에 소화기내과 접수를 해놓고 명치가 아프시니까 대기실에서 이제 접수 그 대기 시간 기다리시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도 있고요. 그 집에서 이제 명치가 아프고 속쓰리다고 하시면서 그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고 버티시다가 쓰러지셔서 119를 타고 응급실로 도착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시술을 통해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 심정지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의식이 없거나 그런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요새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심폐소생술로 심장마비 그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또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이웃이나 가족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행인의 목숨까지 구했다는 이야기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환자가 쓰러졌을 때 주위 사람들이 빨리 심폐소생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아주 중요하고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되는 돌연사는 그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대부분 원인을 차지하는데요. 심장마비란 그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심실세동이라는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심장의 펌프 기능이 완전히 멎게 되고요. 그러면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 쪽으로 이제 혈류 공급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특히 뇌라는 조직은 아주 산소에 예민해서 4분 정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정상 심장 기능보다는 한 20~30% 정도의 혈류를 머리나 심장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뇌손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심폐소생술이 가슴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슴 압박만 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계속 그러면 이렇게 가슴 압박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왜 TV 같은 거 보면은 가슴 압박을 하다가 중간에 인공호흡도 하고 교대로 하고 뭐 2명이서 번갈아 가면서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심폐소생술 방법을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인 사람들 흔히 이제 쓰러지신 분들 이제 발견하는 분들은 그 일반인 분들인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쉽게 만들자 해서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최근에 새롭게 제시되었고요. 이참에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다만 몇 초 참으셔서 먼저 119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한 다음에는 이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고요.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가슴 압박은 제가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항상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보면서 아유 사람 다 죽는데 이렇게 나오시죠? 사실은 그런데 그 가슴 정중앙 우리 죄송합니다만 요
양쪽 유두 사이를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을 누가 흔히 손꿈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두꺼운 부분이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그 표준말인지 모르겠지만 손꿈치를 이용해서 깊이가 한 4cm에서 5cm 정도.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 갈비뼈나 가슴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겁내시지 마시고 그것이 이제 환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4, 5cm 깊이로 압박을 하는데 횟수는 1분에 120번. 속으로 이제 세시면서 1초에 2번 정도. 1초, 2초.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이 팔을 이용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팔은 항상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19 대원이나 구급요원이 올 때까지 계속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되게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교대교대로 하시는 것도 환자분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좀 잘 배우셔서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처치가 잘 되고 병원으로 옮겨지면 바로 수술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심근경색 환자가 이제 병원을 도착하게 되면 신속하게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중재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적절한 그런 시술만 받는다면 막힌 혈관 뚫는 확률이 95%에서 99%까지 성공률이 있다고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재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 뚫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1차적 관상동맥 재개통술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렵지만 이런 시술은 환자가 내원해서 병원 도착 후에 9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을 했더라도 이제 나중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생한 사람은 문제가 된 부위 이외 혈관에도 분명히 이제 어떤 취약한 혈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은 사라지는 게 물론 금연하면 흡연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외에 기저질환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치료받은 혈관 부위도 정상 혈관보다는 혈전 형성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재발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흉통이 있다면 일단은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꼭 내원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스껍거나 명치가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비정형 증상들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병원을 한번 꼭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심장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운동 얘기하면서 마라톤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봄 되면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심장마비 환자들이 종종 나와요. 운동할 때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동맥경화증이 있다거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사실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 운동, 아령이나 역기를 이용하는 그런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유산소 운동, 자전거 타기나 조깅, 산책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하면 관상동맥 질환을 아주 낮출 수도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의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술, 담배만 평소에 좀 줄여도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음주, 흡연 어느 정도로 영향을 좀 미치나요? 네, 흡연은 사실 심장과 혈관의 최대의 적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게 돼서 산소가 부족한 허혈 상태를 조장시키고요. 또한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의 산소 수치를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심장의 부담을 아주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금연하시는 것은 물론 동맥경화증이나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겠고 평소에 이렇게 먹는 습관도 좋지 않은데 특히 심장병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짜게 먹지 말라, 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특별히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질환들 앞에서 많이 살펴보셨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의 조절을 위해서는 사실 저염식이 권장됩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 하루 소금 섭취량이 한 20g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 적절한 혈압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10g 미만의 그 소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금 10g, 하루에 10g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종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음식 맛이 없을 정도로 싱겁게 드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도 물론 이제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가급적 적게 드시라고는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환자분들은 오셔서 제게 되게 불평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네. 그 심근경색을 앓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런 충고를 듣고 나서는 집에 가면 할머님이 식탁을 차리실 때 식탁에 고기는 다 빼버리고 채식만, 네. 채소만 올려놓기 때문에 영 식사를 못 하겠다고. 그럴 때는 또 제가 할머니를 설득합니다. 그 예. 필요한 영양소를 위해서 육류는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데 특히 붉은 살코기 종류는 그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거든요. 그 단백질 성분이 많아서 그런 거는 충분히 드셔도 되고 특히 생선 종류는 아마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동맥경화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하시고요. 평소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바꾸셔서 심근경색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심근경색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심근경색증 하면 누구나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병이고요. 평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그 위험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연, 적당한 운동을 통해 미리 예방하시면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 살펴보았듯이 그 가슴 통증을 비롯한 심장 질환의 증상이 생기시면 또 너무 겁내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무시하지도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30분 이상의 가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체면도 필요 없고요. 참으실 필요도 없고요. 바로 즉시 119를 부르시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가능하면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흡연이 심근경색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흡연 못지않게 좀 위험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가슴 한 구석이 좀 답답해지는 느낌이니까요.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꽃이 지고 난 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초록빛 세상이 왔습니다. 네. 밖에 나가셔서 스트레스도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